현재 세계 인구 1위는 14억 3천만 명의 인도입니다. 2위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보다 국토가 3분의 1, GDP는 6분의 1 수준인 인도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고 인도 정부가 지금까지 인구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인도는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가족계획을 운영했지만 인구는 쉬지 않고 성장하여 2060년엔 16억 명에 달할 전망이죠. 이에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구 폭발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인구 정책은 대체 왜 성공적이지 못했을까요?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19세기 무굴 제국 시기에 이미 인구 1억 명을 넘겼죠.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유는 지리적인 요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아래에 위치한 인도 북부 지역은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겐지스 강이 흐르고 있어 농사에 적합한 천연의 땅입니다. 또한 인도 대륙의 여타 지역보다 따뜻하고 습하여 기후적으로도 매우 살기 좋은 곳이죠. 게다가 북쪽의 히말라야 산맥과 서쪽의 힌두쿠시 산맥, 동쪽은 정글지대로 둘러싸여 있어 오랜 세월 별다른 외세의 침략 없이 안정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였고 풍부한 식량 생산을 바탕으로 인구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마우리아, 굽타, 무굴 등 인도를 지배했던 제국들은 공통적으로 인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남부 지역은 데칸 고원이 넓게 자리 잡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척박한 땅을 등지고 북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인도의 인구는 1947년 영국의 지배에서 독립하던 시점에 이미 3억 4천만 명에 이르렀고 계속 증가하는 숫자에 정부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은 가구당 6명에 육박했으며 식민 지배로 인해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인구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구는 경제 발전에 사용해야 할 자원을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에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정부는 1952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1976년부터 본격적인 정책 시행에 나섭니다. 인구 정책에 있어 인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출산을 제한하는 관리자가 아닌 국민들의 피임을 돕는 후원자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도 단순히 여성의 불임시술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가부장적인 인도 사회에서 남성은 피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피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콘돔 사용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재도 여성 불임술은 인도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임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족계획 프로그램은 다양한 피임법을 활용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죠. 의료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마을을 다니며 여성들에게 불임시술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2인 이상의 자녀를 둘 경우 공무원 채용이 거부되는 법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인구 과잉 나라의 가족계획 정책치고는 60, 70년대 우리나라의 저출산 캠페인에 비해서도 왠지 부족해 보이네요. 더욱이 인도의 가족계획 정책은 인구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사회적 요인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정책은 시행 후 곧바로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인도의 전통적인 관습과 엮여 인구 억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죠. 또한 인도인의 3분의 2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도시와 달리 농촌은 항상 농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고 자연히 이는 많은 출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른 출산을 원했던 농촌 사회에서 조혼이 유행하면서 여성들은 평균 21살 이전에 첫 출산을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20대에 이미 5명 이상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이 흔하게 되었죠. 이들에겐 산업화된 현대적인 가정의 구성에 대한 교육이 시급했지만 농촌은 교육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과거 여성들의 절반 이상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으며 피임이나 산하 제한에 대한 개념은 전무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후천적인 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었죠. 게다가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남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혹 여성이 이 문제에 대해 깨어있다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지역의 여성들은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불임수술 외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할 여력조차 없었죠. 이런 농촌들이 집중되어 있는 북인도에서 문제는 두드러집니다. 오늘날도 농촌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의료상담원들이 매일같이 피임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비하르주에는 이런 상담 공무원만 9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인도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이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꾸는 일은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들을 찾아가 설득해야 하다 보니 홍보와 교육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비하르주의 인구만 1억 2천만 명에 달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높은 출생률을 이끌고 있는 비하르주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인구는 총 4억 5천만 명으로 인도 전체 인구의 30%를 넘습니다. 이것이 가족계획 정책이 세워진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30년이 더 지나야 겨우 인구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남인도가 반대로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정부의 인구 정책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인도는 중국과 같은 나라들에 비해 한참 늦게 정책 결과물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급진적인 인구 제한 정책이 인도에는 적합했을까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3년부터 산하 제한을 실시했고 1982년에 그 유명한 1가구 1자녀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여 높은 강도의 인구 억제를 실시합니다. 이에 대해 해외에서는 인권 유린 등의 비난이 일었지만 경제 계획을 달성하려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의지를 배경으로 추진이 강행되었죠. 1가구 1자녀 정책이 중국의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인구학자들의 평가지만 출산을 눈감아준 공무원 비리와 각종 아동 대상 범죄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6년 정책이 폐지된 후에는 물가 상승과 일자리 문제가 겹쳐 중국을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밀어넣고 있죠. 작년 중국의 출생률은 가구당 1.1명으로 이제는 오히려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으며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의 전문가와 미디어들은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강압적이며 부작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결코 인도의 인구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인도의 가족계획 실패는 결국 인구 폭발을 가져왔고 이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절반이 25살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필요로 하지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일자리의 수가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취업을 위한 교육열은 갈수록 올라갔고 한정된 기회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밀린 많은 젊은이들에겐 일용직 같은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대학 졸업장을 들고도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셀 수 없이 쏟아졌죠. 이미 기록적인 실업률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실업 문제는 시위의 확산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교육 수준이 높은 남인도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벌어진 북인도와 남인도의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켜 사회와 지역의 양극화를 가져오게 되죠. 의료시설과 의료인의 수도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구의 중국이 1000명당 2.4명의 의사를 보유한 반면 인도는 0.7로 중국의 30% 수준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도시로 이동하였고 유입인구가 인프라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도시 빈민의 숫자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죠. 현재 인도 10대 도시와 그 주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총 1억 3천만 명에 이릅니다. 인구 과잉으로 인한 문제들은 갈수록 쌓여갈 것이며 인도 사회와 정부는 적정 인구가 될 때까지 오랜 세월 이 문제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 많은 인구는 인도를 경제대국으로 이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한폭탄이 될까요?